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저녁 7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오늘은 홍당무 리그로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1시간 동안 방송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소홍입니다. 오늘 시장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또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생각이 깊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장 막판 들어서 정말 급작스럽게 우리 대형주들 중심으로 갑자기 파란불을 굉장히 세게 키워낸 상황이죠.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수만 이런 게 아니죠.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심지어 그 매도폭이 한층 더 깊어지면서 정말 우리 시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투자자로서 얘기를 해보자면 정말 내가 저점을 기회로 잡을 때가 맞을지 혹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건데요. 이미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부터 앞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저희가 이런 시장 상황과는 상관없이 볼 수 있는 종목들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방송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방송은요, 홍당무 리그로 진행이 되죠. 오늘 리그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모시고 왔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이무학 전문가님 모시고 왔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런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수비할 수 있는 종목들부터 이럴 때를 기회로 단기적으로 공격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전략과 전술들 정말 가득 채워왔으니까요. 저희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 공략주들은 대체 어떤 종목들을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왔는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리그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수비할 수 있는 공격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보여드립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도 큰 상황이고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비할 수 있는 공격들 가지고 왔습니다. 시가총액 5억 원 이상으로 하면서 굉장히 좀 5천억 원 이상으로 하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들 가지고 오고 있고요. 미드필더에는 정말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양봉이 밀집되어 있다든지 11선과 21선이 눌림봉이 있다든지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가지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공격수죠. 신고가부터 상한가까지 우리가 빠르게 볼 수 있는 단기 공략주들, 공격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요. 투자 성향에 맞춰서 좀 편한 종목들로 내 포트에 없는 종목들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겠죠? 오늘은 대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비수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정말 반가운 종목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죠. 현대, 롯템과 또 삼성전자까지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대형주들 많은 분들이 갈피를 못 잡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적금처럼 모아가는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혹은 삼성전자 지금을 좀 기회로 삼아도 되는 걸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방송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4종목이 여러분들 포집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S&T 다이내믹스라든지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문가님이 굉장히 잘 아시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종목들 챙겨가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공격수입니다.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요. 저스템과 DI 또 히든 종목 2종목으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 히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앞으로 함께 볼 종목들로 골라왔고요. 특히나 오늘 방송에서도 공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대체 어떤 종목인지 또 전략이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도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죠. 저희 이무학 감독님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입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바로 전에 방송에 출연하셨을 때 공략해드린 종목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까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니젠 같은 경우에는요. 36.9%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부터 비만 치료제 테마 타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빠르게 좀 상승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DI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해서 가지고 왔고요. 14.4% 역시나 상승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도 출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이 종목은 방산주 32.3%의 상승률을 정말 짧은 기간 동안 가져갈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종목들 오늘도 잔뜩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저희 감독님 한번 믿어보시면서 QR코드 통해서 함께 보시면 정말 다음 주가 기대되는 그런 방송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나는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화면 하단에 있는 저희 통신망이죠. QR코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홍당무 리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의 전술과 전략 세워주실 저희 감독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무학 감독님 모시고 왔습니다.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감독님? 벌써 일주일이 지나서 그러니까요. 저도 이 연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통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이면 잘 보내셨나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일주일이나 지나 참 좀 머쓱하긴 한데요. 아무튼 뭐 분명한 것은 명절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가요? 네, 또 시장 날씨도 명절 전에 그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폭염도 이제 많이 선선해졌죠. 맞아요. 네, 증시가 참 날씨 따라간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선한 날씨와 더불어서 또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또 바짝 또 수익들 많이 챙겨가야겠죠. 우리 앵커님이 아까 보여주신 화면들 제가 지난 2주 전이죠. 명절날은 이제 방송을 쉬었고요. 뭐 한 20종목, 30종목 갖고 와서 수익이 난 게 아니잖아요. 10종목 딱 구성해서 10%대 초반 종목들은 그것도 몇 개 자르고 저것만 5개만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그러니까 이 셰프 최원수 셰프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하던데 주방장에 셰프보다 위에가 있대요. 뭘 것 같습니까? 뭐죠? 주방장 셰프보다 위에 셰프보다 위에 있는 거 최고에 있는 건 재료. 재료. 네. 자, 시장이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날고기여고 아무리 뭐 요리를 잘한다고 해도 재료가 썩어 있으면 맛을 내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수익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뭐 8월달 증시 뭐 블랙 먼데이 이런 구간에서 제가 수익 리뷰도 많이 못 해드렸잖아요. 왜요? 수익이 안 났으니까 못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장에 고개만 확 돌려줘도 하루에 일주일, 2주 사이에 뭐 10%, 20% 많게는 뭐 40% 가까이 수익 나는 종목들이 제가 가장 주력하는 종목들이고 또 스몰캡 제가 오늘 뭐 수비수 종목으로는 삼성전자도 처음으로 갖고 왔지만 이렇게 전략 전술을 잘 세우신다면 네, 폭염도 지나가고 가을 오듯이 주식시장에 이러한 좀 어려웠던 부분도 뭐 금투세가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일단 최악은 지났다고 보고요. 진검승부는 이제부터다. 여러분들 종목들 오늘 잘 한번 또 10종목 살펴보셔서 다음 주에는 20% 30% 수익 여러분의 계좌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감독님이 세워주신 전략, 수비와 공격 따로따로 잡아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 또 수익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적게는 10% 초반대, 또 많게는 40% 가까이까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전략들 또 종목들도 한꺼번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 감독님의 그런 전술,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통신망 화면 하단에 보이시죠? QR코드 지금 찍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장 상황이 정말 조금만 받쳐주더라도 이렇게 큰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혼자서 너무 고군분투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좀 마음 편안하고 즐겁게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바로 사실 재료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뭐 주방 환경이 깨끗해야지 훨씬 더 좋은 요리가 나오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경기장 상황이죠. 시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뭐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뭐 금투시부터 밸류업, 그다음에 뭐 중동도 확전이 된다고 하지, 대선도 앞두고 있지. 전문가님은 시장을 조금 어떻게 보시나요? 아, 정말 지끈거리죠. 생각만 해도요. 지금 맞아요.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모두 다 버무려져 갖고 맛을 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죠?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 매주에 한 컷을 찍어 와요. 네, 그래서 최근에 한 세 달 정도 전부터 제가 그 주에 이슈를 한 컷으로 찍어 왔는데, 자, 트럼프 트레이드부터 총격 사건부터 다음에 바이든 사퇴였죠.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또 대선 주자로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하마스 한의가 이제 암살이 되면서부터 이제 지금까지도 굉장히 강대강으로 헤즈볼라랑 붙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억하기 싫은 블랙 먼데이가 왔고요. 자,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에 이제는 우리가 CPI에서 PMI로, 물가에서 지표로, 경제 지표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PMI 쇼크에서 또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삼성전자 신저가, 야, 여기서 이제 아직도 오늘도 빼대요, 그죠? 여기서 참 어려운,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가지 않으면 다른 종목이 아무리 가도 바다 수영 알죠? 아무리 앞으로 가도 맞바람 치면 못 가요, 그죠? 바다 수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삼성전자가 안 가면 주가가 지수 자체가 레벨업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밸류업이고 나발이고 안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시장에 또 다시 한번 허들이 강하게 좀 느껴졌었고요. 지난주는 이제 명절 연휴였기 제가 방송을 안 해서 지난주 이슈는 이거였습니다. 지났지만 모건 스탠리의 하이닉스 까기, 그죠? 참 명절 FOMC 회의가 어떻게 되냐, 빅컷이냐, 뭐 이런 얘기하다가 아침에 딱 모건 스탠리가 하이닉스 목표 주가 하향시키면서부터 완전히 뭐 그냥 패닉이었죠, 그죠? 뭐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에 있었고요. 이번 주는 뭐였까요? 자, 중국 경기 부양책입니다. 자, 부동산 침체 실업률, 그러니까 중국도 거의 이제 중국은 지표를 발표를 잘 안 해요. 막 발표를 하다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입을 닫아버립니다. 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 뭐 알 수가 있나요, 그죠? 이게 중국의 특색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중국의 상황을 모를 리가 있나요? 어림짐작 삼아도 중국의 경기 상황은 굉장히 안 하고, 청년 실업률이 뭐 30%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그죠? 유야무야 뭐 넘어가는 분위기지만,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왔습니까? 이게 왜 이번 주 컨디션이었냐면, 계속적으로 뭐 안 좋은 얘기만, 이번 주에는 이게 뭔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좀 트리거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제 미국 증시 만약에 어제 중국 경기 부양책 안 내놨으면 어제 미국 증시 박살날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경제의 한 65% 정도가 소비로 이루어지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98.7이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를 5나 밑돌았습니다. 완전 작살나도 할 말 없는 악재였거든요. 근데 정말 구원투수 역할로 중국이 어제 폭등을 하고요. 오늘도 뭐 조금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러니까 세계 제1의 소비국은 미국이죠. 세계 제1의 생산국은 어디입니까? 중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이 아주 좀 적시적소에 미국 증시를 조금 구렁텅이에서 좀 희석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장기적이진 않죠, 그죠? 이 위기를
한 번은 중국 지표 경기 부양책이 마감은 좋습니다만 글쎄 오늘 마이크론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다른 변수인들 한 번에 실점은 막았습니다만 그죠?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또 한 번에 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 어찌 됐든 간에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국내 증시도 뭐 관련해서 중국 상장 주식들 중국 때문에 피본 종목들 그러니까 화장품들 다 좋은데 아모레만 개판 났잖아요. 아모레 왜 안 좋았죠? 중국에서 박살났거든요. 그러면 중국 경기 부양책하면 누가 제일 수혜해요? 아모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아모레가 올라가고 뭐 쓰잘데기 없이 뭐 또 중국 최대 주주인 기업들 몇 개, 뭐 헝시영그룹 이런 거 올라갔는데 뭐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약발은 일단은 뭐 하루 이틀 코스로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상수로 들어오겠습니다. 엔비디아가 120달러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보란 듯이 제가 오늘 위너 11에 삼성전자를 갖고 왔는데요. 처음 갖고 왔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제가 웬만하면 다 아는 종목들은 제가 소개해드릴 이유가 없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해서 잘 안 갖고 오는데 너무 괘씸해서요. 누가요? 모건 스탠리가 너무 괘씸해서 쥐가 뭔데, 그죠? 윈터 이즈 커밍 5년 만에 또 그런 소리를 해대서 우리나라 증시에 또 악영향을 미쳤었죠. 그러나 엔비디아가 120달러를 돌파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장주 프리미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엔비디아가 AI 대장주임에는 뭐 누구도 이런 지하에 뭐 반박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엔비디아가 뭐예요? 결국은 HBM 아닙니까? HBM 뭐예요? 디램 싸서 올리는 디램 떡떡떡떡 싸서 올린 거잖아요. 근데 디램 만드는 업체가 윈터가 온다고요. 그러면 엔비디아도 같이 빠져야죠. 그죠? 엔비디아는 지네들이 목표 주가 상향 계속 시켜놓고 관련해서 디램 만드는 회사 주가를 박살낸다고요? 저는 이거는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닌가. 물론 뭐 PC 수요 둔화, 뭐 모바일 수요 둔화, 아니면 낸드 가격 뭐 이런 것들 부수적인 레거시 쪽에서의 악재는 저도 뭐 인정을 합니다만 꼭 겨울이 지금이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겨울은 오겠죠. 그죠? 근데 그 겨울 과연 언제 올 것이냐? 내년에 올 것이냐? 내후년에 올 것이냐?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까기 인형.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쓴 저자 있죠. 일본에 굉장히 시장 매파적인 사람입니다. 무조건 시장 폭락을 한대요. 시장이 폭락을 하면 와 내 말 맞았지 이랬다가 시장 급등하면 또 쓱 또 사라졌다가 또 시장 폭락하면 와 내 말 맞았지 이런 아주 좀 안 좋은 시장에 노이즈를 발생시킵니다. 또 JP 모건 스탠리 자체가 뭐 그렇게 뭐 또 공신력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이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엔비디아 보면서 말씀드리고요. 테슬라가 셉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도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을 구별하는 방법이 딱 아주 굉장히 중요한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비밀인데 우리만 알자고 앵커님 알려드릴까요? 네, 저도 알려주세요. 네.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하면 좋은 주식입니다.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하면요. 네. 어떤 뜻인지 좀 더 자세하게 좀 풀어주세요, 전문가님. 그렇죠. 테슬라 딱 보시면 네. 자, 주가가 올라오죠. 어떻게 올라오죠? 호재만 막 있나요? 아니죠. 아니요. 영업이익률 안 좋고요. 판매량 대수 떨어지고요. 뭐 머스크와 관련한 뭐 노이즈하면 언제든 그쵸. 있었던 거고. 근데 주가는 뭐로 올라와요? 인도에서 판매량 조금 올라갔다라면 올라와요. 그렇네요. 그죠? 그러니까 악재가 누가 봐도 악재가 이만큼이고 호재가 이만큼인데 이 호재를 반영한 주가가 올라옵니다. 자, 좋은 종목이죠, 그죠? 테슬라의 상승도 지금 봤을 때 저도 좀 생각을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요새 2차 전지주들은 테슬라는 얼마가 올라가도 하루에 또르르, 얼마가 올라가도 하루에 또르르. 2차 전지주들도 뭐 포스코 피어처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막 하루에 5%, 6%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하루에 10% 뚝 하면 기다가 3%, 4% 꾸역 올라오다가 한 큐에 또 부러지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지금은 방향을 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 전지주들 일단은 야 괜찮아졌네 많이 바닥을 잡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2차 전지주도 이따가 말씀 좀 드려볼 테니까 아무튼 뭐 테슬라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뭐 국내 증시 여전히 쌉니다. 이거는 뭐 말씀 좀 드렸던 거기 때문에 패스하겠고요. 러셀 2000 지수도 여전히 견조합니다. 국내 증시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매매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정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뭐 크게는 없어요. 일단은 뭐 배터리쇼 이런 거는 뭐 지금 뭐 관심 가질 거 없고요. GDP 뭐 이것도 뭐 크게 상관없고 이제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마이크론, 그죠? 네, 마이크론 언제
오늘 마이크론 실적 발표. 오늘도 장 막판에 좀 장이 꺾여서 보고 가자라는 거 같죠, 그죠? 뭐 이왕사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 보고 가자는 분위기가 많은데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워낙 기대치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좋게 나와줘도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고 국내 증시의 반도체 주들 오늘은 조금 뭐 섹터가 아침에 좀 올라오다 꺾이긴 했지만 주 후반까지,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반도체 좀 온기가 남아 있을 걸로 좀 보고요. 반도체 주들도 똘똘한 종목들 제가 또 몇 개 우리 위너 11 종목에 홍다무 리그 종목에 갖고 왔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일단 PC는 뭐 크게는 물가는 이제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만 잘 넘기자 마이크론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추가적인 마이크론 실적 리뷰는 제가 뭐 지금 점쟁이처럼 예언해 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팍스통신만 여기 QR 찍고 들어오시면 리뷰 내일 오전에 하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 시장 좀 전반적으로 훑어주셨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우리 국내 반도체 주들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실시간으로 잘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팍스통신망 지금 QR코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전문가님 사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세계 증시를 전반적으로 짚어주셨잖아요. 네. 근데 국내에서는 사실 두 가지 이슈, 밸류업이랑 금투세가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데 밸류업은 뭐 발표를 했는데 이게 성공이다 실패다 말이 많고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좀 불확실성이 계속 너무 끌고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저항이 있을 것 같아서 쓱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매크로에 묻어서 궁금해요. 네. 또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금투세와 관련 저도 토론회를 좀 봤거든요. 뭐 고구마 먹는 거, 한 2시간 고구마 먹은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고, 본질을 자꾸 꺼내지 않고 자꾸 막뭐 쓸데기 없이 뭐 정치적 뭐 리스크와 관련해서 거기 뭐 주가 조작 얘기 나오고 뭐 이럴 소지는 그건 나중에 이제 정치 정쟁이지 이게 금투세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좀 답답했고요. 또 특히나 한 의원은 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인버스 하라. 여기서 저는 할 말 잃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도 크게는 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저도 화가 날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이 정도로 뭐 정리를 하고요. 밸류업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혹시 우리 시청자분도 앵커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홍당무 리그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를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저는 밸류업주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밸류업은 왜지요? 왜 싫어합니까? 밸류업이라는 것은 주가가 싸서 자기네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가는 인위적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또 싸다는 논리로 주가가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밸류업이라는 건 싼 주식을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겠다는 건데 뭐 자사주 매입이든 뭐 자사주 소각이든 어찌 됐든 간에 그죠? 배당이든 뭐든 그러면 주가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싸니까 올라간다? 올라가면 올라갈 이유가 계속적으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요만큼 맛있는 밥을 한 숟갈 한 숟갈 먹을 때마다 밥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갈 수 있는 레인지가 감소가 되는 거죠. 또 특히나 이번 밸류업의 100종목을 봤더니 알겠어요. 노력은 가상합니다.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다양성을 존중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것까지 왜 갖고 왔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성을 추구했습니다. 얘도 한번 막 여러 가지 근데 딱 묶어놓어 보니까 이게 자탕된 거예요. 그죠? 신선한 재료로 잘하는 기업들만 모아놔서 딱 내놔도 시원찮을 판에 다양성도 물론 존중을 합니다만 막 별의별 재료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완전 잡탕이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밸류업 뭐 저는 뭐 앞으로도 안 할 거지만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가 좋은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 감독님만의 이런 시장 분석들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싶다, 실시간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전문가님 직접 한번 만나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주는요, 저희 전문가님 실력이 너무 좋은 게 돋보였던 그런 한 주였던 만큼 직접 한번 만나보시라는 말씀 좀 더 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다룬 종목들 수익 리뷰하도록 할 텐데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러분들 빠르게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신 다음에 이런 수익 이번 주에는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너무 자랑을 많이 해놨는데 정말 지난주에 다뤄드렸던 종목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신선한 재료 지수도 많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제 특유의 아주 좋은 레시피들이 음. 아주 궁합이 잘 맞아서 아주 맛있는 수익이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만약에 제가 지난 2주 전에 뭐 밸류업 같은 거 나왔으면 다 빠졌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일단 자신 있게 말씀 안 할 건 안 하고 할 건 하면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만 잘해도 이런 수익이 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에서 DI 말씀 많이 좀 드렸죠, 그죠? HBM, DDR5, 하이닉스와의 공급 계약 공시를 말씀드리면서 DDR5 요거요. 여러분들 공시 DDR5랑 나오죠. 요게 HBM입니다. 설명을 좀 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접근 바닥에 좀 짚고 나올 때 들어갔더니 스무스하게 올라오면서 14% 정도 수익률 탑 5를 기록을 했고요. 이번 주에 10종목 중에 7개가 수익률이 10%가 다 넘었어요. 10%대 초반 종목 2개 자르고 5개만 말씀드려봅니다. DI 14% 정도 수익이 나왔고요. 신흥 SEC 와 멋있죠, 그죠? 이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다른 종목도 많이 뭐 잘 올라갔습니다만 신흥 SEC 어디 방송에서 얘기하시는 거 보셨어요? 다 마이커프로, 에커프로, BM, 엔캠, 보스코 퓨처엠 뭐 더한 뭐 그냥 귀찮으신 분들은 뭐 SK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큰 종목들 위주로 말씀 좀 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항상 종목을 찾아서 말씀 좀 드리죠. 이따가 오늘 또 한번 갖고 왔으니까요. 신흥 SEC 일단 뭐 주간 단위 수익 17% 정도 수익률 2위를 기록했던 종목이고요. 오늘 또 다시 미드필더에 또 갖고 왔습니다.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CS 윈드입니다. 자, 뭐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풍력,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주들도 계속 좀 보시면 좋아요. 또 다만 태양광 쪽 실적이 안 나왔지만 저는 EQ 실적 보면서 가장 감동이 싶었던 종목 중 하나가 CS 윈드라 그랬죠. 이 성적을 어떻게 받아왔지? 얘 공부 안 하던데? 풍력 안 좋던데? 팽팽 놀던데? 거의 잠만 자던 애가 갑자기 상상도 못한 실적을 받아온 거죠, 그죠? 실적만 보면 거의 뭐 좀 약간 노땅처럼 들리겠지만 올수를 받아왔습니다, 그죠? 뭐 요새는 학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말씀 많이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가격 깔려 있다가도 그죠? 이렇게 재료가 신선하면 실적이 좋은 게 재료가 신선한 거죠. 그러면 와다다다다다 한번 올라갈 때 탄력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CS 윈드 18%이 무거운 종목이 풍력 대장주잖아요, 그죠? 수익률 기록했고요. 그리고 S&T 다이내믹스, 이거 너무 멋졌습니다. 제가 이런 수익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요. 업황 분석도 물론 좋지만 S&T 다이내믹스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 K2 전차에 왜 얘 거 안 쓰지? K2는 이제 5세대 이제 제품 이제 양산 준비하고 있는데 변속기를 계속 독일 거를 한 20년을 썼습니다. 근데 S&T 다이내믹스 변속기가 그동안 좀 잘 못 만들었어요. 근데 기술력에서 탈락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얘네가 만든 게 어디로 뚫고 들어갔어요? 튀르키예로 수출이 50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해외로 수출되는 기술력을 인정받았는데 국내에서 안 쓴다고? 이거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특히나 다른 거는 몰라도 방산 제품은 국내 제품 거 써야 돼요, 그죠? 왜요? 전쟁 나면 누가 물자를 그 방산 부품을 어떻게 공급해다가 그 무기를 만듭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K2 이 전차에도 S&T 다이내믹스 변속기가 이번에 반도체로 치면 퀄테스트에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말씀드렸는데요. 기사가 나와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폭발을 했죠, 그죠? 그래서 32% 좋은 수익들 계속 기록을 했고요. 오늘 또 갖고 왔는데요. 왜 그러면 한 번 더 재료 노출 아닌가? 왜 또 공략하는가는 이따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번 주 MVP도 애니젠이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 좀 드렸죠. 화장품주들 다 갈 때요. 실리콘웍스, 실리콘2
뭐 콜마, 코스맥스, 아모레 뭐 다 좋습니다. 또 특히나 뭐 올해 화장품의 화두는 뭐 VT도 그렇고 이 인디 브랜드들의 약진이었죠, 그죠? 미국, 중국 말고 미국, 유럽, 일본 이런 종목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쪽에서 청담 글로벌이나 여름에는 색조, 선진 뷰티 사이언스나 그러니까 다른 화장품들 가면서 그거를 뭐 고점에서 사냐 마냐 이런 거 고민하기보다 거기다 에너지 쏟지 말고 안 간 건 뭐 있지? 얘는 왜 안 갔지? 이러면서 기술적으로 매매 타진을 잡아보는 걸 제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제일 잘하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뭐 대봉NS도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내드렸고 저는 관련해서 뭐 DVX, 뭐 DXVX인가요? 뭐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미리 많이 갔잖아요, 그죠? 대신에 그거 가면 종목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남았지? 에미젠 남았더라고요.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죠? 비만 치료에서 얘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얘가 툭툭툭 하더니 갑자기 상한가로 딱 찍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36% 수익 내드렸고요. 얘가 마지막 주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비만 쪽 보지 마세요. 한 바퀴 애니젠까지 마지막 주자까지 다 돌았습니다. 애니젠 상한가 수익 실현 말씀을 드리면서 비만은 끝났구나. 네, 그만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비만주는 당분간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 비만주들 이제는 갖고 씨름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공략해드린 종목들 수익까지 확실하게 보여드렸습니다. 특히나 이런 전략들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까지 정말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은요, 저희 전문가님 만나보시면서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정답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저희 통신망 확인해 보시면 함께 보시면요, 그 정답 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빠르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홍당무 리그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오늘 가지고 온 선발 라인이 어떤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수비할 수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공격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가지고 왔고요. 각각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수비 종목들입니다. 수비할 수 있는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나와 있죠. 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현대, 로템까지 이렇게 커다랗지만 우리가 꼭 보고 있는 종목들로 수비 종목들 가지고 왔습니다. 또 중간에 있는 미드필더들을 살펴보면은요, ENF테크부터 카페24, 또 S&T 다이내믹스와 신흥 SEC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왔고요. 또 공격수에는 히든 종목이 2종목이나 나와 있는 만큼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수비할 수 있는 종목들, 사실 삼성전자가 나와서인지 전 제일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님, 네.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해 주신 건데 반도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 걱정이 되기도 하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볼 수 있는 종목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님 어떤 이유로 이 두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그러니까 이 양끝의 걸 갖고 왔어요. 아. 신고가와 신저가. 네. 네.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네. 자, 보시면 현대 로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산주들 대장주죠, 그죠? 현대 로템 뭐 기사도 뭐 계속 나오지만 방산 전차가 끌고 철도가 밀고 네, 이런 식으로 아무튼 뭐 여러분들 이게 K 붙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K 그렇죠. 뷰티, K 방산, K 푸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먹는 거와 입는 거는 유행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죠? K 푸드 고점에 물리신 분들 어떻게 됐죠? 네, 뭐 대상도 뭐든 뭐 오리온, 뭐 빙과류, 뭐 여름이다. 지금 거의 한 40% 다 박살났어요, 그죠? 그렇죠. 삼양식품 하나 빼고,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음식료나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입는 거 의류주가 신고가 가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이런 거는 뭐 신고가도 물론 잘 안 가지만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조심하시고 대신에 이제 이런 거 제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쉽게 열기가 좀 꺾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방산 쪽은 우리가 그렇게 부각되던 마켓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제일 잘하는 제조 또 이 가격 이런 그 품질 이 굉장히 좀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죠? 조선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현대 로템 방산주는 저는 그래요. 한번 매매하면 일단 물려도 다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 불안해요. 왜? 가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서 물렸다 칩시다. 한 달 기다리면 가요. 물렸어요? 좀 기다리면 가요. 물렸어요? 기다리면 가요. 물렸어요? 기다리면 가요. 물렸으면 기다리면 가요.
얘뿐만 아니라 LG 넥슨, 뭐 한국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 빠져도 그렇게 크게 안 빠지고요. 그리고 장세에 그렇게 또 민감하게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뭐 반도체가 어쩌고 저쩌고 자동차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시장 노이즈에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마음도 편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갑자기 평화의 시대가 와갖고 막 갑자기 뭐 러시아, 미국 뭐 만나갖고 막 우크라이나 철수하고 이렇게 갈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방산주는 뭐 크게 막 대박 날 일은 없지만 일단 지금과 같이 좀 시장 노이즈가 클 때는 그냥 들어가서 일단 시장 수익률보다는 항상 위에 있습니다. 방산주 아시죠, 그죠? 시장주 수익률보다는 항상 위에 있으니까 현대로템 저 위에서라도 일단은 뭐 무리 없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것도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다가 삼성전자가 신저가 최하단에 있는 종목이 됐을까?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면 오늘 12시에 가야 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잘못은 많이 했죠.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주가라는 것은 우리도 일단 버핏이 내 보자는 거잖아요. 그죠? 버핏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업황 뭐 기가 막히게 보고 정말 기가 막히게 보시는 양반이 아니에요. 그분은 가장 큰 장점이 시간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 번 사면 20년, 30년 안 팔아버리니까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뭘까요? 그냥 제일 싼 거 삽니다. 그죠?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 자, 되게 잘못한 거 맞죠? 파운드리 TSMC한테 완전 작살났죠. HBM 하이닉스한테 밀려서 지금 뭐 어떻게 뭐 컬 테스트도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그죠? 그렇다고 뭐 레거시 쪽으로 밀자니 마진가이도 힘들죠. 그죠? 그래서 뭐 진퇴양난에 빠진 건 맞는 것 같은데 자, 이 정도면 충분히 벌 받지 않았나요? 그죠? 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9만 원대 있다. 그러면 이거 오히려 거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9만 원대 이거 왜 가지? 근데 지금은 잃을 게 없는 주가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6만 원대 안 사면 언제 사겠습니까? 또 저도 뭐 주변의 지인들이나 애널리스트들 또 펀드 매니저들 보면 대기 자금들이 굉장히 많대요. 6만 원 깨져봐라 내가 그냥 해버린다고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제가 상징적으로 한번 갖고 와본 거예요.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제가 방송에 소개하는 것은 좀 직무유기죠. 뭐 몰라서 여러분들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는 종목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건데 아무튼 뭐 오늘 하루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삼성전자 오늘 수비수로 갖고 왔고요. 다시는 안 갖고 오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수비할 수 있는 종목들 현대로템과 삼성전자 두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워낙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일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전문가님이 한 번 더 짚어주셨고요. 혹시나 좀 더 자세하게 전략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직접 한번 QR코드 통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미드필더에 나와 있는 종목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필더에는 4종목이 총 나와 있고요. ENF 테크놀로지와 카페이사 또 S&T 다이내믹스, 신흥 SC까지 4종목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저희가 이미 상승을, 수익을 맛본 종목들도 다시 한번 출전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그 이유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수익이 30% 이상이 많이 그러니까요. 먹었잖아요. 네. 근데 차트를 보시면 이거 차트쟁이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싫어하는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네. 1, 2, 3 고점 3개 걸렸거든요. 이거는 차트쟁이들이 봤을 때는 야 이것이 고점에서 이거 매물 여기 강력한 매물이 있겠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외국인 기관 투자들 매수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죠? 두 번째는 여기 올랐었던 게 확정 뉴스가 아니었어요. 보도 자료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확정됐습니다라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올라가니까 왜 올라가지 보니까 이런 거가 아닐까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자, 전자인 경우는 제로 노출 가능성이 있죠. 우리는 특히나 우리나라 국장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게 새로운 뉴스가 많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일단 뉴스 나오면 일단 때리고 봅니다. 유한양행도 처음에 뉴스 나왔을 때 박살났다가 지금 유한양행이 된 거예요. 똑같은 재료 갖다가요, 그죠? 일단 때리고 진짜 좋나? 다시 사요, 그죠? 그러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S&T 다이내믹스 뭐 나중에 직접 확정 공시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방산청에 이제 K2 전차에 얘네 엔진 변속기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확정 공시 나올 때가 뭐 주가 한 번 더 튀겠죠. 그러니까 소문에 주가가 20% 올랐는데 일단 확정이 되면 일단 요 정도는 위로 상단을 올려두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소문에 10% 올랐으면 20% 올랐으면
팩트에는 최소한 20%, 그죠? 최소한 20%, 30%뭐 갈지 모르겠지만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얼마나 고맙게 또 늘려주잖아요. 그죠? 쓱 사라고. 그죠? 또 한번 사라고. 이런 것들은 보통 주가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소문에 사서 뭐야? 안 나와 왜? 진짜야? 아니야? 에이 아닌가 보다. 그러다가 자 진짜 아니면 작살하는 거죠. 제자리 가는 거죠. 근데 기면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주가의 논리가 다 그래요. 일단은 실적도 마찬가지. 기대감에 한번 오르고요. 팩트에 한번 오르고요. 두 번 오르고요. 그죠? 이렇게 주가는 항상 로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최악의 안 될 가능성은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2번 가능성을 좀 보고 눌림목에 한번 매매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미드필더 종목 좀 말씀드리겠고요. 공격수에서는 뭐 크게 없습니다. 저스템, 자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얘가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톡톡 요 차트를 좀 길게 볼게요. 쭉 보시면 자 이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 상한가, 이때 뭐 요때 이렇게 거래가 터질 때마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잊혀질만 하면 다시 돌아오는 시세들이 한 번씩 있어요. 물론 계속 가져주면 좋겠지만 뭐 반도체주들 그렇게 가는 종목 없죠. 삼성전자가 지금 신저가인데 뚫고 올라가기 쉽지 않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최근에 움직이는 거 보면 얘는 마이크론 관련주입니다. 마이크론 관련해서 이 재료 자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기대서 가기보다는 약간 마이크론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톡톡 튀고 가는 종목이에요. 오늘 누구 실적 발표 있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새 최근에 이렇게 차트를 좀 만들어 놓는 거 보니까 양봉 쭉 만들어 놓고요, 양봉 쭉 만들어 놓고요, 양봉 쭉 만들어. 양봉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매집 패턴이거든요. 주가를 한 번에 올리지 않지만 사곡 이 흔적이 양봉의 흔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많이 좀 뭔가 해먹으려고 한번 주가 마이크론과 관련해서도 좋은 얘기만 나와준다. 물론 뭐 오늘이니까요. 내일 매매를 좀 잘 해야겠지만 흐름들 아마 좋은 패턴들 아마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스템 정도 보시고 반도체주들 분위기가 좋으면 무조건 DI는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HBM 관련해서 하이닉스 납품이 시작이 됐습니다. 공시에는 DDR5라고 나와 있어요. 공급 계약 체결 공시에는. 근데 그거 HBM입니다. 이 정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격수에 있는 종목들까지 한꺼번에 좀 다뤄주셨습니다. 특히나 뭐 DI라든지 저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문가님이 좀 강하게 말씀해 주신 것도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이유는요.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화면 하단에 보이시죠? 이 QR코드 통해서 오늘의 종목들, 수비 종목부터 공격 종목까지 한꺼번에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들도 히든으로 출전한 선수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오늘은 두 종목 모두 다 공격수에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어떤 종목인지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시장을 조금 상단으로 좀 열어놓고요. 그러니까 네. 지수가 막 기가 막히게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매매 없이 거래 없이 그냥 쭉쭉 또 우리나라 시장 한 최근 2달간 그랬잖아요. 아침에 개장 딱 해서 30분 막 움직이다가 누워요. 종가까지 누워 있다가 또 다음날 30분 막 또 어느 테마야 누구야 오늘 누구야 그리고 딱 나머지 또 한 6시간 또 누워요. 캡 떴다가 쭉 떴다가 쭉 이런 식의 패턴이 계속 이제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그죠? 웬만큼 막 화장품 움직였다가 방산주 움직였다가 반도체 움직였다가 바이오 꺾였다가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뭔가 주식시장은 거래가 돼야 시장이잖아요. 그죠? 시장에서 손님이 없으면 그 시장이에요? 아니잖아요. 거래가 막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좀 프로페셔널하게 우리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어느 한 곳에 매몰돼서 좀 빠져 있지 말고 조금 탄력 있는 종목으로 좀 가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공격수 제가 최근에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차트는 제가 그렇게 중요시하는 사람은 아닌데 일단 오늘 좀 차트에 좀 비중을 둬서 탄력 있는 종목 2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1번은 테마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테마 좀 말씀 좀 잘 안 드리는데 그러니까 테마라는 것은 시장이 막
강할 때 움직이는 게 테마가 아닙니다. 시장이 약간 좀 어리버리할 때 테마가 움직이고요. 또 테마라는 것은 장이 화랑이면 하루에도 2개, 3개 테마가 막 움직이는데 장이 요새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 하나, 2개 이런 식으로 보셨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중국 관련주들 올라오고 상한가를 아침에 그냥 딱 파킹 해버렸고 얘네들은 뭐 홍시형그룹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뭐 그냥 제끼고요. 얘네들은 뭐 그런 움직임이 없는 애들이니까 그럴 때 한번 움직였다가 그냥 바로 또 하한가 가는 애들이니까 상관없고요. 이쪽 뭐 딥페이크 관련한 주식들 또 요새 뭐 전쟁 관련한 주식들 이렇게 몇 개가 계속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분위기 속에서 미국 대선 테마도 간간히 좀 이 감초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선 때 정말 막 학연, 지연, 혈연 해갖고 막 동문, 동창, 뭐 어디 윤씨, 뭐 파평 윤씨까지 동장해서 막 정말 난잡하게 움직였잖아요. 미국 뭐 해리스 보고 어디 해리스 CEO 이럴 것 같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디 해시오라는 건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겠습니다. 마리화나 테마죠, 그죠? 그래서 민주당의 바이든 정책과 거의 유사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테마로 좀 특색 있게 좀 꼽을 수 있는 뭐 낙태, 마리화나 요 2개가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선수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이 종목은 굉장히 단단한 기업이에요. 제약하고 포장 ODM 하는 그러니까 화장품 ODM은 뭐예요? 코스메스 한국코마. 기업에서 우리 화장품 이렇게 만들어 주실래요? 그러면 얘네가 네, 이렇게 만들어 줄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니네 상표 달고 나갈래요? 얘네들은 약, 알약, 뭐 액체약, 그러니까 모든 약을 ODM과 OEM 형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화장품에서 콜마랑 코스맥스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장까지도 스틱포나 이런 병까지도 얘네가 다 만들어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 대다수 제약사 제가 요거 밑으로 한 5장 더 있습니다.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요거 정도 뭐 일회장품 뭐 이렇게 국내 중소형 대기업들 포함해서 녹십자 뭐 이런 기업들 일동제약 다 고객으로 삼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죠? 자, 그래서 실적을 보시면 테마하면 보통 그 막 쓰레기 기업들 있잖아요. 적자 막 흑자 낸 적도 없는 회사들 이런 기업들만 어거지로 그냥 갖다가 코 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허다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아니에요. 적자 낸 적이 없고요. 물론 영업이익률은 많이 딸리죠. 이거 약 자체가 요게 수십억을 파는 거잖아요. 이게 마진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거 마진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단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 ODM 회사, OEM 회사이기 때문에 뭐 드라마틱한 성장은 있을 수는 없어도 다른 테마주들처럼 뭐 그냥 한번 잘못 걸리면 작살나는 실적 부실주는 아니다. 조단위 매출이 나오는 회사고 영업이익 계속적으로 흑자가 났고요. 그리고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영업이익 상반기에 50% 정도 증가했다. 이 정도 일단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기술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는 것은 얘가 의료용 대마 식약처로부터 마약 승인 취득을 받은 상황입니다. 뭐 거야가 아니고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특히나 이 대마 대배 생산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부분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정밀 재배 기술을 갖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저는 이 패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강의를 좀 차트 강의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뭐 갭 떠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는 이건 저는 이제 이런 걸 안 봐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안 보는데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본이 많이 투여됐을 거 아닙니까? 상한가를 만들기 위한 세력들의 그죠? 근데 얘가 그동안 못 가요. 여기서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뭐예요? 얘네들이 못 털었다는 얘기입니다. 못 털었다는 건 뭐예요? 한 번 더 들어 올려서 털어먹고 나가야 되잖아요. 얘네가 뭐 자선 사업가가 아닌 이상, 그죠? 그래서 이 패턴 상한가 어깨 전략이 뭐냐면 상한가가 사람 몸이 있으면 어깨가 이 정도 되잖아요, 그죠? 상한가 캔들이 이렇게 있으면 갑자기 차트 강의가 됐는데 이렇게 어깨에 걸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급등할 수 있다라는 패턴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 상한가 어깨 전략인데요. 로봇 관련주입니다. LG전자가 2대 주주인 기업이고요. 얘도 차트 너무 이쁘죠, 그죠? 상한가 딱 기록해서 어깨에 딱 걸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투톱 상한가 어깨 전략으로 종목명 우리 또 커뮤니티 하는 곳에다가 제가 내일 공격적으로 한번 매매를 가이드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두 종목 알아봤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지금 살펴본 종목,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또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해서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재료들도 있고 테마성도 띄고 있지만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너무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저희가 아직 시간 관계상 못 본 그런 두 번째 히든 종목 있죠. 이 종목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좀 지금 볼만한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볼 수 있는 공격적인 종목들 궁금하다 하신 분들 지금 QR코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관계상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